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나요?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어 어색했던 순간, 낯선 공간에서 대화 상대를 찾기 어려웠던 경험.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깊은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책 연결되었지만 외로운 사람들을 통해 철학자의 시선으로 외로움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장 고독을 잃은 사회. 우리는 24시간 스마트폰에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상태를 잃어버렸죠. 사실 고독을 모르면 외로움을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커진 상태라면 고독은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 스마트폰을 멀리하지 않으면 하루에 30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며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공허한 시간을 달래죠.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소하려면 타인과의 연결 이전에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바로 지금, 혼자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미뤄두었던 감정과 마주해야 합니다. 불안, 후회, 공허,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말이죠. 만약 이런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대신 타인의 인정과 관심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면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방황을 받아들이고 조바심 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누구나 길을 헤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도 물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더라도 만약 깊은 대화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면적으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2장 후련함과 답답함. 현대사회의 문제는 후련함만을 강조하고 답답함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짧은 영상을 보며 순간의 외로움을 덮어버리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내 진짜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깊이 고민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답답함을 무조건 해소하려는 태도,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요.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털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중요한 문제까지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태도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쉽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하고 곱씹는 과정이 필요하죠. 즉 답답함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 힘들더라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떠올려보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답안지를 보지 않고 끝까지 고민해보는 친구들 말이죠.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길러지고 결국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고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감정의 문제를 힘들더라도 꼭 참고 마주하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3장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기.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독 속에서 답답함을 견디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독이라고 하면 오롯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모든 답을 내리려는 태도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혼자 할 수 있지만 통찰은 혼자 만들 수 없다. 같은 고민을 계속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릴 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타인의 머리를 빌리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여러분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천재들, 즉 거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고독 속에서 어떤 의문이 떠올랐다면 나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미 그 문제를 고민했던 철학자나 사상가들의 생각을 참고해보세요. 마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구글링을 하듯이 외로움과 마주할 때도 거인들의 사고방식을 빌려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세상을 함께 보는 거죠. 어때요? 외로움을 혼자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거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하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죠.
그렇다면 거인들의 생각을 빌릴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그들이 남긴 정보를 하나하나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따지도 배워야 하죠. 이제부터 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원리에 대한 정보라면 상상력은 그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고 변형해보는 능력인 거죠. 즉 단순히 그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비발디의 사계 중 하나의 멜로디를 안다고 해서 그 곡을 모두 안다고 말할 수 없고 니체의 철학을 3분 요약 영상으로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상상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시선을 빌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4장 고독과 친미. 여러분의 외로움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와 대화하며 나의 감정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는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인들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고독과 익숙해져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는 SNS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준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SNS를 그만두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SNS가 혼자 존재하는 두려움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도 불안의 근원이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은 인지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SNS에 호소하는 것은 숙취가 괴롭다며 해장술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좋아요, 공유, 이모티콘, 댓글 같은 반응을 받으며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느끼지만 이 안도와 자신감 뒤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둬야겠다고 느끼면서도 SNS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외감을 피하고 혼자 남겨지는 불안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온라인에 접속된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키우는 취미를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왜일까요? 비밀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과 분리되고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와 깊이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만의 특별한 상추를 키우는 것입니다. 크게 거창할 필요도 없죠. 조그마한 화분에 자신만의 특별한 제조법으로 배합한 흙을 사용하고 마음에 드는 상추 종자를 골라 일반 수돗물이 아닌 삼다수와 애배양을 3대1의 비율로 주는 방식이죠.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에게도 자랑하거나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취미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고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거죠. 결론, 자신과 잘 지내기. 정리하자면 책, 연결되었지만 외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고독을 상실한 삶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즉각적인 자극과 후련함만을 추구하는 태도가 결국 자기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다음을 조언합니다. 답답함을 기꺼이 감수할 것, 시대를 초월한 거인들의 지식과 상상력을 흡수할 것,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취미로 고독을 경험해 볼 것. 이렇게 할 때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통로가 열리고 내면의 불안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에 진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인들의 지혜와 상상력을 곁에 둔다면 더 이상 외로움은 두려운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저는 정말 짧은 시간 만에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지는 아이러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책 속에 너무나도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일부러 많이 덜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 도움이 안 된다면 과 같은 파트라던가 포스트 포디즘 시대의 지적 습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통해 연결되었지만 외로운 사람들을 직접 읽어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더 큰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된 세상 속에서 과감히 나만의 고독을 찾아보는 것이 진짜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첫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